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돌봄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 응급 상황에 대한 건데요.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그 위기의 순간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행동으로 바꾸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돌보던 분이 갑자기 내 눈앞에서 쓰러진다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첫 행동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첫 행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첫 1분, 이 짧은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황하느냐, 아니면 행동하느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질병이 갑자기 나빠지는 의학적인 위기고요. 또 하나는 낙상이나 화상 같은 사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대응 원칙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침착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 세 가지 원칙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해요. 이게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침착할 수 있을까요? 말이 쉽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체계적인 프로토콜, 그러니까 딱 정해진 순서입니다. 제가 오늘 4단계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상황을 판단하고, 둘째, 대상자를 살피고, 셋째, 응급처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거죠. 이 순서가 마치 지도 같은 거예요. 위급할 때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게요. 모든 행동의 시작은 바로 상황 판단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 정말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지? 파악하고, 그 다음엔 나는 안전한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해요. 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몇 시인지 꼭 확인해 두세요. 현장의 모든 정보들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주변 상황 파악이 끝났죠? 그럼 이제 시선을 가장 중요한 분, 바로 대상자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대상자 상태 확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상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일단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요. 반응이 없으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름을 크게 불러보는 겁니다. 의형님 하고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이건 명백한 의학적 위기 상황이에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네, 바로 그 도움 요청이 뭐겠어요? 바로 119에 신고하는 거죠. 이 순간의 몇 초가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외워두세요. 신고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무조건 신고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괜히 고민하다가 골든타임 놓치는 것보다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게 100번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럼 뭘 말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딱 이 정보들만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주소, 그리고 대상자분 나이랑 성별,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혹시 앓고 있는 병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제가 돌봄 전문가인데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알아서 다 물어볼 테니 침착하게 대답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절대로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급대원이 추가로 뭘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로 응급처치 지도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상대방이 네, 이제 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꼭이요. 자,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응급처치를 하면서 대상자를 안심시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런 증상들, 예를 들어 피를 많이 흘린다거나 의식이 오락가락한다거나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피부색이 변하는 것들, 이런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이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하구나 생각하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면서 절대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응급처치라고 하면 보통 지혈하고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신체적인 것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심리적인 지지예요. 그냥 옆에서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거.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차분하게 말 걸어주는 거. 이게 당사자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줍니다. 자, 이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겐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전문가로서의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바로 보고와 기록입니다. 응급 상황이 끝나면 제일 먼저 시설장님이나 보호자, 가족에게 상황을 구두로 보고해야 하고요. 그 다음엔 있었던 모든 일을 서면으로, 문서로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심근경색이 온 것 같았다. 이건 추측이잖아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의사의 진단 영역이죠. 우리는 오른쪽처럼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대상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걸 발견해서 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렇게 있었던 사실, 팩트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건 그냥 귀찮은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요. 혹시 모를 법적인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기관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준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내용들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고 한 번이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해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목적이 뚜렷한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